자, 제이디는 소방학 35번째. 앞 시간에 한 20분 이상 걸렸죠? 30분 좀 안 되고요. 하재하중 계산식인데, 총 계산식인데, 이번에 거는 저쪽에 보니까, PPT에 보니까 이제 기술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재하중 기술사 문제라고 해볼게요. 제목을 좀 바꿔야지 앞에 거 혼동 안 될 것 같아서 바꾼 거예요. 계산식인데. 기술사 계산식은 주관식입니다. 우리 뭐죠? 소방 기술자 잠깐 소개할게요. 소방 기술자가 기술자 뭐 이게 놈자자거든요. 이제 한문으로 사람이란 뜻이죠. 놈자자. 소방 기술자라 하면은 이제 소방 기술사가 있어요. 제일 높은 자격증이 높다기보다 인정을 하는 자격증이 이제 기술사. 주로입니다. 주로 설계하고 감리 쪽에 근무를 하죠. 감리가 뭐죠? 감독 관리하는 거. 그럼 공사업은 못 하느냐? 공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기사가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설계하고 감리는 주인력, 전문 설계, 전문 감리는 필수로 기술사가 필요하다고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별표 1번에 돼 있습니다. 시행령. 자, 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몇 회죠? 44회예요. 44회면은 조금 지났어요, 꽤. 그래서 1년에 3번 시험을 치는데 1년에 3회씩 올라가죠. 좀 지났지만은 문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저것도 지금 제 대학 교재에 아마 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방 기술사 밑에는 소방 시설 관리사가 있어요. 관리사는 뭐 하는 거냐? 관리사는 설계, 감리,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점검하는 거죠. 점검. 어떤 점검을 해요? 종합정밀 점검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합정밀 점검. 그런데 그럼 작동기능 점검은 못 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동기능 점검은 간단한 거니까 관계인들이 하는 거고 종합정밀 점검은 정밀하게 하는 거니까 관리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가 있어야 관리업체 차리죠. 그리고 이제 소방설비 기사가 있죠.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있고요. 소방자 들어가는 게 4개가 있어요. 자격증이. 소방기술자의 큰 개념은 8가지가 있는데요. 공사법 2조에 보면은요. 소방기술사, 기술사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기술사, 관리사,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위험물 들어가는 거, 소방자 들어가고 위험물자 들어가는 자격증이 3개 있어요. 위험물은 기능장이 제일 높습니다. 위험물은 원래 기사, 산업기사가 없었는데 위험물이 자꾸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위험물이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 기사는 만들지 못하고요. 산업기사라는 조직의 그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가 바로 밑에가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자, 과거에는 위험물은 기능사고 기능장만 있었는데 산업기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기사는 안 생기고. 그러면은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차이는 뭐냐? 과거에 기사는 대학교를 나와야 쳤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사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칠 수 있는 게 기능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기능사 위에는 기능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은 기능사, 기능장만 있었어요. 그리고 도배 기능사, 이발 기능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현장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능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기로 이제 핸들링이 없이 필기로 시험 치는 것을 기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질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근접하려고 지금 차별을 두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격증을 소개했어요. 요게 소방 기술자에 속해요. 기술자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감리 쪽에 보면은요. 기술사 감리원, 특급 기술사 특급 감리원, 감리 쪽에 전문 감리 쪽을 한번 볼까요? 기술사 특급 감리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특급 감리원이 2개가 있어요. 얼핏 보면 하나뿐인데 그리고 기사의 특급 감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급 감리원이 있고 기사 쪽에 잠깐만요. 중급이 아니고 고급이에요. 고급.
고급 감리원이 있고 기사의 중급 감리원이 있고요. 기사의 초급 감리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 설계업을 차리려면은 5명이 필요해요. 보죠? 자, 기술사 특급 감리원 1명 있어야 하고 기사 특급 1명, 고급, 중급, 초급에서 전문 감리. 전문 감리가 큰 겁니다. 전문적이니까 5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일반 감리는 작은 거예요. 일반 감리 같은 경우는 기술사가 없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반 감리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요 특급 기술사가 있어야 해요. 기사 특급. 그리고 이제 고급이나 중급이 있으면 돼요. 기사 쪽에 고급 혹은 중급. 그리고 이제 기사 쪽에 초급이 있으면 돼요. 시간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시험에 나온 거니까 잠깐 설명하려는데, 일반 감리는 일반적이고요. 전문 감리는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 일반대학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이거는 3명이면은 업체를 시도에 등록하고 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감리는. 자, 일반 감리는 특급 기사, 우리 기술사는 연봉이 한 1억 가거든요. 연봉으로 쳐서요. 그래서 이제 전문 차리려면은 이렇게 비싼 고급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으로 하면은 기사 특급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사 고급이나 중급이 있으면 되고 기사 초급이 있으면 3명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기술사 특급 감리원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기술사. 그리고 18시 10분 제가 시작 시간 정해놓고 하거든요. 지금 5분 됐어요. 지금 시간이 있을까 봐. 기사 특급은 시간이 있다면 항상 쫓겨요. 제가 기사 특급은 기사 8년, 산업기사 12년이 실무 경력이 있으면 요 자격증을 시험 안 치고 주어집니다. 요게 경력 인정 자격증까지 합쳐서 8가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다. 요거까지 해서 8개예요. 요건 시험 치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하고 이제 그거 뭐죠? 그 경력으로 해서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업체를 찾을 때 시도에, 예를 들어 시도에 등록을 하잖아요.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한 게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감리업체 찾으려면은요. 고급은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고급 오빠 이렇게. 중급은 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초급은 기사 1년, 산업기사 2년. 그리고 초급은 또 조건이 있어요. 소방 관련 뭐 대학을 나와가지고 경력이 있다든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경력이 좀 더 많다든지 하면 초급 1년, 초급을 인정해주고, 소방공무원 3년만 돼도 시험 안 치고 초급 감리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거, 현장에 가서 법에 맞는가, 설계에 맞는가. 자, 이쪽은 일반 감리는 3사람은 요거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사 특급 몇 년? 8년, 12년. 기사 8년, 산업기사 12년 경력이 있으면 특급 일반 감리 자격증을 줄 수 있다. 기술인정 경력 자격증. 고급은 몇 년? 5년, 8년. 중급은 3년, 6년. 초급은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8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자격증이? 기술사지요. 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거. 기술사는 칠판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객관식 시험이 없습니다. 논문식으로,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시간은 한 6시간 이상 봐야 할 겁니다. 시간. 제가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안 쳐봤는데 기술사 공부는 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면접을 봐요. 또 기술사하고 대학 교수들이. 근데 기술사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 교수는 자격증 없이 면접을 봐요.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데. 원래 법에요. 대학 교수나 학원의 교수분들은 시험을 못 치게 돼 있어요. 실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해요.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기술사 시험을 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는 했지만은 또 기술사 책을 또 쓰려고 의논도 해봤지만은 시험은 쳐보진 않았는데, 시험도 굉장히 비싸요. 뭐 8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뭐죠? 기사 같으면 한 1, 2만 원일 건데 꽤 비싸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시간 내지 7시간을 주간식으로 시험을 치면은 그걸 뭐라 합니까? 완전히 그거는 그죠? 녹초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돼 버리겠죠. 주간식, 객관식이 없어요. 그리고 논문식이에요. 그리고 면접까지 보니까
그 자격증을 인정을 해줍니다. 연봉 1억. 그럼 관리사는 연봉이 얼마? 관리사도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 가요. 그래서 관리사가 지금 부족한 입장이니까 관리사를 이제 소방법은 강화가 되고 해서 관리사도 많이 뽑고 있죠 지금. 관리사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이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분들은 관리사도 없고 기술사도 없어요. 그런데 기사는 경력이 없어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이공계 나온다든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우리 대학 교수분들은 기사는 뭐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방관들도 기사는 많이 가지고 있죠. 소방공무원 5년이면 관리사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3년이면 칠 수 있다는 법이 국회 통과가 안 됐지만은 지금 국민 참여로 해가지고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기술사 문제, 기술사가 뭔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10분에서 이제 10분 정도 소개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죠? 자, 하지하중 계산 문제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볼까요? 이 시간에도. 자, Q 리꼬르 하지하중은 뭐죠? 4,500 바로 줄게 HA인데 4,500 곱하기 바닥 면적. 이거 뭐죠? 나무의 발열량이 있죠? 나무 바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 킬로그램 양 발열량 양발 나무 바닥에 양말이 있다 해서 이제 요게 시그마 QT 그래서 HA가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4,500은 정해져 있어. 좋나요? 4,500을 안 좋네요. 이쪽에는 기술사는 역시 안 좋네요. 우리 아까 했던 거 공무원 쪽은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바닥 적어야 합니다. 나무가 4,500 칼로리예요.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5 곱하기 6 곱하기 3 하면 5, 6, 30, 30에 90이 되죠. 90 적으면 함정이에요. 그래서 기술사 문제가 조금 더 약간 좀 하이 클래스네요. 그래서 입체지요. 저렇게 되면은. 그죠? 5 곱하기 6 곱하기 3이면. 그래서 5 곱하기 6만 해야죠. 그래서 30. 5 곱하기 6이죠. 30이죠. 30에다 4,500. 저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는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4,500 곱하기 5 곱하기 6. 그 다음에 탄소가 뭐예요? 탄소가 이제 가연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죠. 탄소가 타는 거죠. 탄소분이 7,500 칼로리에 750 발열량을 갖는다네요. 그럼 7,500 곱하기 7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해볼까요?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4,500 곱하기 30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4,500 곱하기 30은 3, 5, 15, 3, 4, 12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요거 30대고요. 요거 30이고 요게 이제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하고 4, 5, 3, 5, 15, 3, 4, 12 하니까 이렇게 돼요. 13만 5천이 돼요. 여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어떻게 되죠? 75가 75에 공 하나가 더 붙네요. 그럼 뭐 5, 25, 7, 8이 56, 5, 6, 2, 5, 0, 0, 0. 아, 이거 제가 암산이 이게 좀 이게 의심스럽죠. 제가 암산하니까 이것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암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그 수업 시간에도 아까 했던 게 그게 이런 거 좀 수업 시간에 좀 가르쳐 드렸거든요.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이걸 좀 공부를 했어요. 이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구구단 가지고 약한 것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게 이제 좀 그 뭐죠 시간 걸리는 것을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단축 수학, 산수, 수학 기법을 이제 좀 배웠다 이거죠. 그리고 인도의 베타 수학도 좀 공부 좀 했고요. 근데 인도의 베타 수학은 일상에서 잘 안 쓰니까 좀 많이 까먹어졌어요. 지금도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는 가끔 기차에서 보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죠. 요거 공이 2개고 3개고 그리고 5, 25, 7, 8, 56 맞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562만 5천이고 13만 5천.
해볼까요? 그럼 요거 약분해야죠. 요거 약분하고 천천히 합시다. 그럼 135가 되죠. 그럼 5625가 돼요. 이렇게. 그럼 나눠볼까요? 이제 초등학교식으로 5625에 135. 그럼 어떻게 되죠? 4로 해야겠네요. 4, 5, 20. 그죠? 4, 5, 20에 4, 3, 14. 4, 1은 5 이렇게 되죠. 맞아요? 4, 5, 20인데 2가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4, 3, 12에 2가 있으니까 플러스해서 4가 되죠. 그러면 1이 머리에 있어요. 4, 1은 4에 1 플러스니까 540이 되죠. 5가 되고요. 2가 되고 2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135 곱하기 2를 하면 270이 되지만은 225밖에 안 되잖아요. 135 곱하기 2를 해야죠. 이러면 여기가 1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22에서 13 빼면 얼마예요? 9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135를 90을 130으로 5 나누잖아요. 1을 치고 좀 초등학교 하는 거예요. 90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6 정도가 나오죠. 6, 5, 30. 그죠? 6, 3, 21. 6, 2, 8. 810이 나오죠. 방금 계산이 좀 이상하나요? 머릿속에 있는 걸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9가 나오죠. 그럼 또 6이 나오겠죠. 또 9가 나오죠. 그럼 또 6이 나오겠죠. 6이 나오겠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 거죠? 답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41.666kg 메타 제곱.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거든요. 그러면 41.67kg 메타 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주관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계산이 좀 늦고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머릿속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느냐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울까요? 지우지 말고 이쪽으로 할까요? 우리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은요,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면은 주유취급소가 나옵니다. 주유취급소는 간이 대기원의 바닥 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간이 10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간이 취급소 아니 간이 주유원, 간이 대기원, 간이 주유원의 간이 취급소였던가요? 주유원 서 있는데 우리 혹시 그 주유소 가다 보면은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을 만한 박스. 간이 대기원인가? 간이 대기실이 아니고요. 간이 작은 주유원의 간이 주유원. 잠깐만요. 저는 이제 책을 이 법규책은 제가 1990년대부터 이걸 적어가지고요. 저 책을 내 가지고 법규책이 꽤 두꺼워도 금방 찾아요. 저는 대충 우리 사법고시 보면 몇 페이지에 뭐 있다 하듯이 그래서 금방 지금 찾았습니다. 간이 대기원 같은데 간이 대기실이라고 돼 있네요. 아, 실자네요. 주유원 간이 대기실. 주유원 실내가 아닌데 간이 대기실. 박스예요, 박스. 이렇게 요만한 박스 해냈어.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요게 요 면적이 2.5 제곱미터다. 이하다. 이렇게 돼 있던. 요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바퀴 달리면 안 되고 고정식이어야 한다. 고정식. 공무원 시험에도 이동식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그럼 2.5 제곱미터 같으면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6 정도 되겠다. 이게 금방 나왔거든요, 머릿속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외우고 와서 앞 시간에 외우고 와서 이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아느냐고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요거 1.5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2.25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빨리 나오냐? 5, 25를 먼저 적습니다. 뒷자리. 그리고 2층이잖아요. 그래서 2층이니까 1을 플러스해줘. 1, 2는 2 해서 22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2.25 제곱미터잖아요. 가로 세로가 1.5, 1.5 같으면. 그럼 이거 2.5니까 1.6 정도로 잡아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는가? 자, 75 곱하기 75 똑같은 방법입니다. 5, 25 적습니다. 7, 2층이죠? 7, 8에 56. 거기에 7,500에 750이죠. 공이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하나, 둘, 세 개 끊어주고 해서 5, 6, 2, 5, 0, 0, 0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앞 시간에도요. 좀 신기한가 봐요.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잠깐만요. 분필이 지금 자꾸 끊어져요. 오늘 비가 오는 날이 It's raining today.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시간 안 걸리니까요.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죠? 20분 다 돼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재밌어요 이게. 베타 수학도 재밌는데 잘 안 써지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세 자리도 좀 개발을 했거든요. 방법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근데 그게 잘 안 써져요. 보세요. 15 곱하기 15 하면은 5, 25 적습니다. 그리고 1, 2는 2층이니까 1을 플러스해서 1, 2는 2 이렇게 돼요. 25 곱하기 25 해볼게요. 5, 25 적고 2, 3은 6. 35 곱하기 35. 5, 25, 3, 4, 12. 그럼 아까 75 곱하기 75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25 적고 7, 8에 56 적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신기해요? 그러면 44 곱하기 46 하면은요. 6, 4, 6, 24 적고요. 4, 5, 20 이렇게 적어야 해요. 그래서 이쪽에 합치면 10이 되죠. 이것도 10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재밌어요, 이런 게. 그래서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15 곱하기 15는 200, 여기 있네요. 225. 그럼 1.5 곱하기 1.5면 2.25가 되죠. 그러면 이제 2.5 제곱 간이 주요한 간이 대기실이 2.5 제곱 같으면 1.6, 1.6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그냥 딱딱할까봐 계산 문제 딱딱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도 베타 수학 정리해진 거 필요하면 제가 드리고 이거는 제가 정리해진 건 없어요. 인도 베타 수학은 인도에서 건너온 거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기해가지고. 이거 끝났죠? 자, 그러면은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화재하중 마지막. 화재하중은 파이로드 여기 있네요. 이제 화재의 규모지요. 직역을 하자면 화재의 무게 로드. 화재의 규모가 도대체 불이 나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클까의 개념으로 도입됐다.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 영국 것을 이제 도입해서 많이 소방에 사용하고 있죠. 그 화재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발열량, 위험도, 화재 규모, 주수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화재 하중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발열량도 또 우리 각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을 분자로 두고 이제 총 단위 발열량 양발 뒀죠. 그래서 이제 화재 규모, 주수 시간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 뿌리는 시간도 추정할 수 있고요. 이번에 건물의 내화 설계, 붕괴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열 온도,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저거는 자격증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재료, 아까 우리 고무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고무가 있었고 의류가 있었죠. 의류가 5,000이고 고무가 9,000이고 그랬었죠. 그리고 탄소가 이제 7,500이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단위 발열량은 이제 문제에 우리 그 기술사 쪽에는 이제 문제 안 주어졌지만은 그 목재의 단위 발열량을 우리 그 공무원 쪽에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까지 쉽게 아니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쪽은요 80점, 90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내고요. 자격증 쪽은요 60점만 나오면 합격이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냅니다. 공무원이 머리가 나빠서 쉽게 내는 게 아니고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쉽게 내야 합니다. 자격증 쪽보다는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의 발열량, 이건 공무원 쪽에 나왔던 거, 자격증 쪽에 나왔던 거 제일 많이 나온 것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해놨어요.
연목고 휘발유순이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외우는 거. 염화비닐이 4,100이에요. 목재 4,500 알고 있죠? 고무 아까 했었죠? 2번이나 9,000. 2배 차이가 난다 했죠? 휘발유 만. 휘발유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죠. 그 연목고는 이제 자격증 쪽에서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하중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하중에 대해서 개념하고 계산 문제,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거,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계산 문제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